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유럽 방문의 두 번째 기착지인 세르비아에서 결국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세르비아의 베오그라드에 도착한 날 자체가 이 1999년 봄 발칸반도에서 나토가 이 베오그라드 주재 중국 대사관을 폭격해서 3명이 사망한 사건이 25주년이 되는 바로 그날이었고, 또 첫 도착 일성도 절대 잊지 않겠다 그러면서 사실상 미국과 나토에 대한 증오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의 유럽 순방 결과에 대해서 와이타임스가 집중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블룸버그는 8일 시진핑 주석이 세르비아에서 가장 오래된 일간지 폴리티카에 기고한 글을 통해서 25년 전 오늘 나토가 유고슬라비아 주재 중국 대사관을 노골적으로 폭격해서 중국 언론인 3명이 사망했다라고 언급한 후에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며 미국에 대한 이 지역의 지지 균열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1999년 나토의 유고슬라비아 폭격 당시 미국의 미사일 공격으로 중국인 기자 3명이 사망을 했는데 백악관은 나중에 이를 실수라 그러면서 잘못된 지도 탓으로 돌린 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은 그 건물이 유고슬라비아 군수품 공급국 조달본부라고 판단해서 폭격을 가했는데 실제로는 중국 대사관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중국 전역에서 광범위한 반미 시위를 촉발시켰고, 또 북다시아조약국 그러니까 나토와 같은 미국 주도 단체에 대한 중국의 불신을 공고히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이 같은 발언은 이번 유럽 방문의 주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해줍니다. 사실 프랑스의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과의 회담은 세르비아 방문을 위한 에피타이저에 불과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8일 시진핑과 마크롱 회담에서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단 하나, 프랑스의 명품 꼬냑을 선물한 것 뿐이었다. 그러면서 양자 회담 성과에 대해서 혹평을 했습니다. 물론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에 대해서 전쟁 무기를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이는 이미 미국에게도 언급했던 사안이라서 뭐 특별한 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올림픽 기간 중에 휴전을 서로 합의했지만 이 역시 특별한 사항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크롱이나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회 위원장 등은 중국의 과잉 무역 등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 또 중국의 공정한 무역을 촉구를 했습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마크롱과 폰데어라이엔으로부터 오히려 무역 관행과 관련된 협공을 받았다라고 보면 좋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시진핑 주석이 유럽의 반중국 움직임, 그러니까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조사와 관련된 압박, 또 유럽과 미국 간의 균열을 찾아서 그 틈새를 버리려고 했지만 어느 것 하나 시원스럽게 해결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의 프랑스 방문에 마크롱 대통령이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함께 회담장에 앉은 것도 시진핑 주석의 유럽 분열 시도를 눈치채고 일부러 단결된 모습을 과시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소리 VOA는 프랑스 내 외교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해서 시진핑 주석의 프랑스 방문과 관련해 외교계는 매우 신중하다 그러면서 시진핑이 파리 정상회담을 이용해서 유럽연합 국가들을 분열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시진핑 주석은 유럽 내에 분열의 씨를 뿌리려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분열 시도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지적대로 시진핑 주석이 프랑스를 방문한 가장 큰 이유는 독자적인 유럽 안보 구축을 천명하면서 유럽 내 다른 국가들과도 일부 마찰이 있으며 미국과도 각을 세우고 있다는 점 때문에 그 칼날을 이용해서 유럽 간 그리고 미국과 유럽 사이에 갈라치기를 해보려고 했지만 결과는 시진핑의 완전한 판정패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진핑의 유럽 순방 2차전을 세르비아에서 펼치려 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시진핑 주석이 이번 유럽 순방에서 세르비아와 헝가리를 선택한 것은 유럽 내에서 가장 친중적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두 나라를 고리로 해가지고 유럽 내 반미, 친중의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이런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전략에 따라서 시진핑은 이번 세르비아와 헝가리 방문을 통해서
대대적인 경제 협력을 약속하고 이를 통해서 유럽 사회로의 진출 통로를 개척하려 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시진핑의 전략은 한마디로 패착이라고 봐도 좋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5년 만에 유럽을 찾는 시진핑 주석이 겨우 방문할 나라가 세르비아와 헝가리밖에 없다는 것이 중국 외교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시진핑 주석을 반기는 나라가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소리 VOA는 중국이 더 중요한 유럽 국가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유럽과 중국 간의 관계가 직면한 더 큰 어려움을 반영한다 그러면서 중국은 세르비아, 헝가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세르비아와 헝가리는 모스크바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이는 더 많은 유럽 국가들이 중국이 모스크바와 너무 가깝다고 보고 빠른 속도로 중국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시진핑 주석이 헝가리를 방문하는 것 또한 유럽 사회로부터 중국을 더 거리를 두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헝가리는 사실 유럽연합의 2단화라고 봐도 좋습니다. 그만큼 친러시아 국가이고 사사건건 EU의 의사진행을 발목 잡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헝가리를 시진핑 주석이 방문한다는 것은 유럽 사회로 하여금 동일한 수준의 지도자로 평가하게 만들 겁니다. 이는 또한 헝가리가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 뭔가를 구상한다는 것 자체가 유럽연합으로부터 더더욱 거리두기를 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유럽연합이 중국에 대해서 더욱 경계하게 만드는 계기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중국 외교의 커다란 패착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이번 시진핑의 헝가리 방문이 반중국 분위기를 오히려 고조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슬로바키아 기반 싱크탱크인 글롭색이 동유럽과 중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체코와 발트 연안 국가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헝가리에서도 26%만이 시 주석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의 헝가리 방문으로 인해서 친유럽 성향의 야당들이 들고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르반 정부가 중국과 맺은 헝가리 세르비아 철도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을 기밀로 분류해서 이 야당 세력 사이에서 부패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실제로 헝가리 내의 반중국 성향은 굉장히 거셉니다. 2024년 그리고 올해 개교 예정이었던 푸단대학교 부다페스트 캠퍼스는 이전 시위로 인해서 무기한 보류된 상태입니다. 또 헝가리 야당 지도자이자 부다페스트 시장인 카라소니 게오리거이는 캠퍼스 인근 4개 거리를 광푸 홍콩 도로, 그러니까 광복 홍콩 도로, 달라이라마 도로, 위구르 순교자의 길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모두 중국이 알면 기절초풍할 이름들로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 상황이 좋지 않은 중국 정부와 오르반 정부가 협력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의미로 명명된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시진핑 주석의 헝가리 방문이 어떤 후유증을 몰고 올지도 주목거리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시진핑의 유럽 순방 성과를 바라보는 중국 내의 시각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거친 입으로 불리는 황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 타임스는 시 주석과 마크롱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사설을 통해서 유럽 국가들이 전략적 독립을 입증하는 것을 지지한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이 이번 순방이 유럽을 분열시키는 강력한 의미가 있음을 노골적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회담이 끝난 후 8일 논평에서는 중국과 프랑스 양국이 농업, 과학기술과 교육, 그리고 농촌발전, 포도재배 및 와인제조, 농식품 및 분야 협력을 합의했다 그러면서 중국, 프랑스 농업 무역의 성공적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과 미국이 문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글로벌 타임스의 이런 논평을 한마디로 마크롱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원하는 것을 전혀 얻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시콜콜한 농산물 관련 합의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사실 시진핑 유럽 순방의 본질을 대대적으로 흐리면서 아주 조그만 성과를 침소봉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가 소개한 최대의 외교 성과는 사실 외교부장 정도만 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문제를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통해 해결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건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그 말은 시진핑 주석의 프랑스 순방에서 서로 합의된 것도 중국 인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선전할 거리가 없었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진핑의 유럽 순방은 한마디로 유럽의 전략적 독립을 부추기면서 유럽과 미국의 갈라치기를 시도했지만 프랑스는 이미 그런 시진핑의 뜻을 간파하고 오히려 역공을 가했고 세르비아 방문해서 25년 전의 사건을 꺼내들면서 호기를 부리면서 반미를 외쳤지만 그에 대한 유럽의 반응은 시큰둥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전혀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시진핑은 마크롱을 오해했습니다. 마크롱이 지난해 4월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언론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유럽은 결코 미국의 가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서 독자적인 유럽 안보 구축을 천명한 것에 대해서도 시진핑은 진위를 전혀 파악하지를 못하고 중국 좋을 대로만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번 유럽 순방에서의 패착을 가져온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중국 당국은 이런 외교전의 성과를 제대로 분석할 능력도 없을 겁니다. 집단 쇠뇌된 이들이 시진핑을 둘러싸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 중국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화이트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